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단어를 내다 버려야 돼. 이거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단어예요. 공부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도 몰라요. 공부해요. 공부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공부한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뭐 책을 펴놓고 있으면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책상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애들 연예인 잡지 읽고 있어요. 남자애들 게임 잡지 읽고 있어요. 게임 잡지 엄마 오면 빨리 치워요. 그 다음에 엄마랑 얘기하면서도 게임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죠?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침대 위에 누워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유일하게 애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부를 시킬 수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시겠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가 틀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물어보면 되고 왜 틀린 거 같냐?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게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만 던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만. 그러다 자기가 그 문제에 답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아까 암묵지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추리력이라고 했죠. 그 추리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꼭 자기가 시험 범위에서 배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그 아이가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레벨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맨날 음악 배우러 다니는데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가 쉬워지려면은 우리가 문화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요. 이건 조금 이론적인 거니까 빨리 넘어갈 텐데 문화 문맹이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봐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E.D. 헐시라는 박사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아이들이 워낙 기초 소양에 아까 4-4-2 법칙에서 첫 번째 4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결론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운 문구가 교과서에서 발견됐다 칠 때 세 가지 학생이 있다는 거죠. 한 학생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로다.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걸 우리가 그냥 문맹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 글에 있는 내용만 알아듣는 학생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문화 문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갖다 이제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30년 전만 해도 문맹이 워낙 많았으니까 요 정도가 목표였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가야 돼. 이 글 하나만 읽고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양과 그 교양을 끌어서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요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숙성기간. 4-4-2 법칙. 거기서 4의 휴식이 이 능력을 만들어줘요. 이 능력이 있는 아이는 면접을 보러 가면 어떻겠어요? 말이 술술 나오겠죠? 논술을 보러 가면 어떻겠어요? 글이 술술 나오겠죠?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처럼 면접 학원 가가지고 대답 외울 필요 없고 논술 학원 가가지고 글 외울 필요 없죠? 그러면 공부가 지겹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따로 공부를 안 시켜도 알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아까 그 헐시 박사가 만들었어요. 자, 엄마 아빠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들을 들어봤냐라고 물어봤어요. 정치계 간디라든지 예술계 모네 이런 사람들을 들어봤냐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거를 들어봤을 경우에 칼 마르크스가 누군지 아는 경우에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이 60%였는데 엄마가 이 사람을 모를 경우에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이 20%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훌륭한 나라인 게 사실 처음엔 이것 때문에 훌륭해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농담으로 말했지만 공부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보다 엄마들이 몰려오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대해진 건데 이제 엄마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세요. 아이들이 숙성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암묵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넉넉하게 짜주시고 그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엄마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엄마가 대학 유형이라든지 입시 유형이라든지 시험에 돌출 때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문화인이 돼서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서 애들이 추리력이 길러지고 독서 능력이 향상될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그러면 역시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이제 아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자기 아들은 이제 훌륭한 학자로 길러야겠다. 나는 이제 정치에 발을 못 들였잖아요. 공자님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내 아이는 나보다 출세를 시켜야겠다. 이 아시아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도 그런 거죠.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아들은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막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자기가 실수한 것을 고쳐서 공부를 시킬 거냐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막 예서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를. 근데 아들은 이제 출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그 고위 관료도 되고 싶고 막 이런데 아버지가 계속 시만 가르치니까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 아버지가. 그래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공자 아들이 이건 그냥 일화예요. 공자한테 가가지고 따졌대요. 아버지, 나는 입신양명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정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아버지는 허구한 날 뭐 시도 물론 아름답고 좋지만 시만 외우라고 합니까? 저 불만입니다. 아버지도 시만 공부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따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께서 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학시면 무기현이다. 시를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가 시험 범위에만 집중하고 암묵지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하루 만에 공부 과정을 떼야 된다고 생각하고 숙성 기간을 주지 않았을 때, 이 문구를 생각하세요. 시를 읽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 논술 문제가 나왔을 때나 직장 면접에 갔을 때 무기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시면 첫째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둘째로 아이가 공부를 즐기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싸울 일이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와 아들이 문화생활을 공유하게 돼서 아들이 30이 되든 40이 되든 같이 손잡고 재즈 콘서트를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공부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를 잘하려면 국영수만 집중하면 된다. 오늘 제가 반대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영수만 집중하다가는 국영수도 못하게 된다. Don't worry, be happy now.